영화 조커에 나오는 두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편집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커를 아직 안 보셨고 앞으로 볼 예정이라면 이 영상을 끄고 영화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Can I help you, pal? I don't know what to say. Do you want an autograph or something? No. Oh, is that today? Yeah. And what's with the makeup then? My mom died. Celebrating.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편집이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눈 깜빡할 사이라는 책에 실린 편집의 6가지 규칙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저자에 대해 짧게 소개하자면 월터 머치는 대부 3편, 지옥의 묵시록, 사랑과 영혼 등을 작업한 편집자이자 음향 감독입니다. 1997년에 잉글리시 페이션트로 아카데미 음향상과 편집상을 동시에 받기도 했으며 85년작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연출을 맡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첫 번째 장면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조커가 되기 전인 아서가 본인이 아버지라 믿고 있는 토마스 웨인을 처음 대면한 장면입니다. 웨인은 아서가 아직 누구인지 모릅니다. 보셨나요? 한순간에 주머니 밖에 있던 팔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월터 머치가 이야기한 6가지 규칙 중 3차원적 연속성이 어긋난 것입니다. 한 인물이 길을 걷고 있다가 컷이 바뀌었다면 다음 컷에서도 비슷한 위치에서 동작을 이어가야 합니다. 보통 촬영 현장에서 연결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연결이 맞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이 장면을 봤을 때 몇 명이나 이를 캐치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연결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연결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집착을 했습니다. 연결만 맞춰가면서 컷들을 쭉 이어붙이는 게 편집의 전부인 줄 알았고 앞으로 나올 규칙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화 초반에 아서에게 총을 팔았던 랜들이 난쟁이 게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온 장면입니다. 셋은 삼각으로 서 있으며 주로 아서와 랜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왼쪽에 위치한 랜들이 오른쪽의 아서를 보며 대사를 치고 아서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의 랜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너리 라인 혹은 180도 룰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대부분의 대화 장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명의 대화 장면을 기준으로 하면 두 인물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을 상정하고 카메라는 선으로 양분된 공간 중 한쪽에만 위치해야 합니다. 그 선을 넘나들며 촬영한 것을 붙이면 인물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혼란이 생깁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로는 축구 중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의 한쪽에만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양쪽에서 찍은 것을 섞어서 중계하게 되면 일본 팀도 왼쪽으로 공을 몰고 한국 팀도 왼쪽으로 공을 몰고 가는 회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한 번 왼쪽을 향한 사람은 계속 왼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한 이미지 라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미지 라인을 어긋나게 촬영하기도 하고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서가 조금 움직이고 난 뒤에 랜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와이드한 설정샷이나 타이트한 인서트 뒤에는 이미지 라인이 전과 바뀐 컷을 붙여도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샷들은 중립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지 라인을 재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일부러 이미지 라인이 어긋나게 편집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서가 브루스 웨인을 만나고 온 뒤에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던 아서가 다음 컷에서는 왼쪽에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실제로 아서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정반대의 위치에서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라인의 무시와 점프컷을 통해 컷이 튀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혼란스러운 아서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영화계에서 이미지 라인은 절대적인 규칙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무시하고 붙이면 점프컷이 되는 원리처럼 이미지 라인도 그러한 맥락에서 무시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이미지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동작의 연속성이나 이미지 라인이 틀려도 보는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월터 머치도 이 둘의 중요성을 각각 4%와 5%로 작게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눈에 띄는 것이라 편집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다루지 않은 4가지 규칙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6가지의 규칙 중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2가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3번째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